지금부터 제16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는 저 자신에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자습서를 보고 단어 뜻이나 해석 내용을 알고 있는 처지에서 아이에게 영어 테스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2 영어 교과서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2 영어 교과서를 배우면서부터는 제가 아이에게 듣기 공부를 위하여 영어 본문을 읽어주는 것을 생략하였습니다. 그 대신 자습서 부록에서 함께 나오는 원어민 읽기 테이프가 있어 그것을 틀어주었습니다. 비록 낮 시간에 아이가 듣는 연습을 여러 차례 했지만 테스트를 위하여 들려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는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하여 듣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말로 뜻을 알도록 하라고 시켰습니다. 듣기 공부는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본문을 못 읽는 대신 아이에게는 본문 읽기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영어 교과서 본문을 읽는 동안 저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영어 교과서를 응시하면서 아이가 본문을 제대로 읽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에게 좀 더 숙달되게 억양을 넣어서 읽음과 동시에 뜻을 생각하며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2-3번 정도 연습시킨 뒤 읽기 시험을 보았는데 억양, 스피드, 정확한 발음 등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읽기 시험을 보면 아이는 낮에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해당 단원의 본문을 술술 잘 읽어 내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 합격을 주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책에서 본문 내용을 눈으로 보고 있다가 본문 읽기가 다 끝나면 일부러 억양이 틀렸다든지 스피드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감정이 부족하다든지 핑계를 대어 지적하면서 불합격이니 20분 후 다시 읽기 시험을 본다고 말하고 즉시 현장에서 20분의 시간을 주어 읽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열심히 본문을 읽기 연습을 합니다. 20분쯤 지나면 아이가 읽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읽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종전보다 더 숙달되게 억양을 넣고 감정까지 넣어 술술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합격이라고 말하고 다음 단계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부러 한 번 더 아이에게 영어 읽기 공부를 연습할 기회를 갖게끔 하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영어 단어나 수거 쓰기 시험, 영어 본문 쓰기 시험 모두 마찬가지로 꼬투리만 있으면 끄집어내어 불합격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주어 공부하도록 하고 시험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영어를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와 씨름하면서 큰아이가 5학년 1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아이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리 준비해 둔 스케줄에 의하여 작은아이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오면 더욱 바빠졌습니다. 큰아이 영어 테스트를 하랴, 작은아이 영어 가르치랴.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피곤한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 자신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가 끝나면 작은아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작은아이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저쪽 방에서는 큰아이가 영어 테스트나 학교 공부 또는 영어 회화 예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아이의 영어 공부가 끝나면 곧바로 큰아이의 영어 시험 테스트를 합니다. 큰아이의 영어 시험 테스트가 끝나면 밤도 어느 정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집안은 조용합니다. 다만 아빠의 목소리와 아이가 영어 읽는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낮 시간 아이들이 뒷수발에 온 신경을 다 썼던 아내가 이 시간에는 저와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뒷수발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아이를 영어 공부시키다 보니 작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보다 큰 아이에게 소비했던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이는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할 때까지는 느슨하게 공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작은 아이에게는 더욱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 모두 그들의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는 아빠의 말씀에 따라 영어 공부를 잘 따라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큰 아이가 했던 것처럼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상금을 1,000원 주었습니다. 상금을 처음 받았을 때 작은 아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처음 받은 이 상금이 무척이나 기뻤나 봅니다. 형에게 자랑도 하고 다음 날에는 아빠에게 빨리 영어 시험을 보자고 졸라댈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작은 아이는 영어 공부가 시작된 날 이후 낮에 영어책을 붙들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여 오시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이후부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 아내보다도 먼저 작은 아이가 저를 더 반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작은 아이의 영어 공부는 내용 면에서는 수준은 다르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구조를 띄우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 테스트를 통하여 얻은 상금으로 이리 쓸까 저리 쓸까 궁리해가며 자신들끼리의 즐거움에 쌓여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일로 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보람있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려는 계획에서부터 실천하는 데까지 의견이 항시 일치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 없을까 하고 궁리했으며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일을 해나갈 때는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로가 아껴주고 늘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원천은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이나 영어 공부를 함께 시키면서 서로의 공통 화제가 풍부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 3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희 부부는 제가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항상 어떤 소재의 대화이든 재미있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큰아이가 5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지나고 5학년 2학기가 지나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고2 영어 교과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이에게는 영어 회화 공부라는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종전같이 빨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영어 공부가 있었던 것도 진도가 더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따라가 고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에게 고2 영어 교과서를 테스트할 때부터 상금을 2,000원으로 2배나 올려준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고2 영어 교과서는 아무래도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테스트할 때보다도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 시험을 볼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아이가 한 달 동안에 받는 상금의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의 사기도 높아질 겸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이때쯤 되어서는 제가 보아도 아이의 영어 회화 실력이 제법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 틈에 끼어 학원에서 영어 회화 교재를 가지고 회화 공부를 한 것도 도움이 되었는지 아이는 언제부터인지 영자 신문도 눈에 띄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자 신문이나 영어 소설을 사주면서 큰 아이들어 읽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3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한 후에 틈틈이 읽어도 늦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저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 영어 실력을 아이에게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2 영어 교과서를 끝내고 곧바로 다른 종류의 고2 영어 교과서를 한 권 더 선택하여 6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한 차례 고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하는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르게 6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고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고2 영어 교과서를 배우면서 영어 읽기나 쓰기, 단어, 수거, 테스트 등에서 실력을 좀 더 쌓아갔고 긴 영어 문장도 술술 해석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영어 회화까지 배우고 있으니 저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영어 회화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학원 내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아이가 처음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까지 영어 회화 학원에서 공부한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매달 개강해 가면서 바꾸는 기본 영어 회화 교재 상, 중, 하 반을 여러 차례 반을 바꿔 순환해 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반이 끝나면 한 단계 높여서 비즈니스 반을 수강하였습니다. 또 비즈니스 반도 매월 개강할 때마다 같은 반을 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하여 몇 개월을 배운 뒤 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코스라는 프리토킹 반을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프리토킹 반은 회화 교재는 있긴 하지만 거의 무시되고 외국인 강사와 마주 앉아 그날의 특별한 회화 소재에 대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하는 최고급 반입니다. 물론 이 반도 역시 모두 어른들이며 직장인인데 이분들 중에는 외국에서 공부하시다 온 분과 외국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프리토킹 반에서 다니시는 목적은 회화 영어를 좀 더 배우시려는 목적도 있고 또 기왕에 알고 있는 영어 회화 실력을 국내에서는 아직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영어 회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분들 틈에 끼어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즈음 저는 어느 일간지 광고에서 모 단체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반으로 나누어 전국 영어 웅변 대회를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들고 와서 아내에게 우리 큰아이를 한번 이 영어 웅변 대회에 초등부에
내보내 볼까요? 하고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웅변 원고는 학원 원어민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아이의 실력을 테스트할 겸 한번 출전시켜 보자고 했습니다. 이 웅변대회의 진행은 출전자가 영어로 웅변한 뒤 그 웅변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영어로 질문하면 그 즉석에서 웅변자가 영어로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출전 자격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제의한 저의 제안은 무참히 거절되었습니다. 아이를 그런 곳에 내보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얻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괜스레 아이에게 자만심이나 우월감만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별일도 아닌데 소문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뭔가 잘한다고 소문난 아이들이 계속하여 끝까지 잘 되어 가는 것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더러 왜 이리 생각이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런 일을 조장하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 공부 좀 잘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 세대는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과목이나 다른 분야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를 영어 웅변 대회에 출전시켜 볼까 하는 제안을 했다가 말 한마디 더 붙이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그 영어 웅변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영어 웅변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침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회를 실시하므로 방청객으로 구경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영어 웅변대회가 열리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영어 웅변대회를 방청하였습니다. 방청석은 방청객이 얼마 되지 않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회는 진행되었고 초등학교 출연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출전자는 웅변 실력은 미리 써온 원고를 가까스로 외워서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도중에 원고 내용을 까먹어 원고 용지를 보면서 할 정도였습니다. 출전자가 웅변이 끝난 뒤 한국인 심사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은 외국인 심사위원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대학생과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는 아이와 함께 방청을 계속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나 중학교 학생이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도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은 외국인 심사위원들에게 더듬더듬거리며 몇 마디 답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출전자들이 별로 실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출전자들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큰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심사위원이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니? 그럼요. 아주 쉬운 질문이고 얘기할 것도 많이 있죠. 저는 어른들 출전자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큰아이가 출전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충고처럼 출전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 작은 아이도 중3 영어 교과서를 마치고 원어민 영어 회화를 시작하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를 아직 마치기 전, 그러니까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아이에게 영어 회화 공부를 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아이도 큰 아이와 같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시작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벌써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까지를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이를 큰아이와 마찬가지로 영어회화 학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영어회화 학원에서는 큰 거부감이 없이 작은 아이도 어른 영어회화반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아내가 함께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큰아이 때 하던 방식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회화 학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아이는 평소에 형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순조롭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 되어서는 큰 아이의 경험도 있고 해서 아내도 나름대로 아이가 회화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잘 배울 수 있다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는 터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회화반에 다녔고 큰 아이는 프리토킹 반이므로 오후 6시 30분 반에 또는 오후 7시 30분에 반에 다녔습니다. 작은 아이까지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니 집안은 대화거리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장래가 희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영어 회화 학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재미있게 자주 자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혹 집안이 시끌벅거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 살고 있다는 보람이구나. 그리고 기쁨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이와 큰 아이는 서로 간단한 영어를 주고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큰 아이는 작은 아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두 아이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무척 다정스럽게 지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에게도 영어 배우는 일을 친구나 남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아이 역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우쭐함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회화 학원에서는 함께 수강하고 계시는 어른들이나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나 학원 간부님들이 두 아이가 회화 학원에 꽤 오래 다니고 있으므로 모두 알고 있는 터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영어를 잘해서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너희들은 영어를 잘해서 좋겠다. 또는 영어는 이 아이들 같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 등을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부모까지 아이들을 부추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 잘하고 대학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면 그때 지금 배웠던 영어 회화 실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도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 아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더구나 큰 아이도 초등학교 시절 학급 반장을 몇 번 했지만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매년마다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반장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련되어 초등학교에도 간혹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을 텐데 아내는 고달프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이들이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